안녕하세요. 보건과학대학 19학번 임지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사람마다 실천할 수 있는 목표는 다릅니다. 그만큼 목표를 세우는 방법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를 모르겠다면 오늘 이 영상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만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목표를 계획하는 방법부터 일일 목표를 계획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목표를 계획하는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 우선 한 과정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일 땐 고등학교 3년에 이뤘으면 하는 목표를, 대학생일 때는 대학교 4년 동안 이뤘으면 하는 목표를 다뤘습니다. 너무 먼 미래를 계획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많고 찾아봐야 하는 것도 많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랑 공부하는 분위기나 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없을 때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장기 목표는 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저의 경우 어떤 특정 활동, 특정 자격증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면 하나를 못하거나 이루지 못했을 때 다음 목표를 도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이루고 싶은 일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목표를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예시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매년 연초에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새로 세우거나 바꾼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작년에 이루지 못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올해 목표는 내가 해낼 수 있는 범위인지 생각해보고 수정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대학교 들어와서 경험해보고 싶은 활동들을 계획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특정 활동을 정하기보다는 도전해보고 싶은 활동의 종류를 적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건 연간 목표에서 정하겠습니다. 2학년 때부터 전공을 공부를 하면서 전공 관련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과 운전면허 취득은 원래 목표에 없었으나 대학교 2학년이었던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획이 많이 변경되면서 시간이 남게 되자 기존에는 자격증이라고 적어놨던 것을 컴퓨터 자격증, 운전면허로 변경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3학년 때는 이중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에 문제없이 대학교 2학년 때 이중전공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졸업과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4학년 때는 하기 어려울 동아리 임원진 활동을 3학년 때 계획해두었습니다. 장기 목표를 계획하면 좋은 점은 미래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하고 싶은 걸 놓치지 않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간 목표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이나 올해 공시된 일정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제출 기한이 지나거나 놓쳐서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매달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일로 나눠서 계획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과정 없이 결과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목표를 항상 취득하기, 해내기, 완료하기 등의 이루어야 하는 목표를 채우기보다는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과정도 목표에 녹여내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활동이라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비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계 방학 때 학부연구원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제가 다른 걸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2월에는 학부연구생 업무에 적응하게 되어 어학시험을 공부를 같이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2월에 준비한 어학시험을 보고 4월에 있을 중간고사를 대비하고자 공부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형식으로 흘러가고 이제 10월에 보면 이뤄야 하는 목표가 두 개로 겹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 8월에는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해야 하는 일에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한 해 목표를 세우게 되면 매달 알차게 보낼 수 있고 한 달의 일정이 몰리게 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효과적인 공부와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월간 목표를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나 과외, 대회 활동 등을 일정을 적고 남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 주어진 시간이 공부하기 넉넉하다면 시험 기간 2주 전부터 일정을 세우면 좋을 것이고
시간이 공부하기 부족하다면 3주 전부터 일정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조건 계획이 없는 날을 하루 만들어야 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무기력해진 날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날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이루지 못한 목표를 보충할 수 있는 날을 하루 비워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빠지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필기는 항상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과외, 대외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공부를 못하는 시간을 빼고 남는 시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기 전 모든 과목의 한 단원을 공부해보고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줍니다. 왜냐하면 공부량이 많은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을 똑같이 취급하여 목표를 세우게 된다면 목표가 너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목표가 너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단어를 공부할 때 어느 정도 걸리는지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 해당 과목의 공부 목표를 세우시면 실천이 가능하게 좋습니다. 단원을 분리하지 않는 수업 자료라면 페이지 수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일정이 없는 날을 하나 만들어 지키지 못한 목표 보충 시간으로 생각하고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월간 목표를 세우다 보면 시험 대비를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동적으로 일정을 바꿔야 하는 팀플 활동 같은 경우도 일정 조율이 편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간 목표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간 목표와 주간 목표 중 하나만 선택해서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간 목표는 월간 목표보다 자세하게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고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주말 시간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주말에는 평일보다 비교적 시간이 많다 보니 목표를 많이 세우게 되는데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목표 사이에 휴식 시간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일 목표를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항상 1일 목표를 세우고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공부 시작하는 시간을 무리하게 잡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곤했는지 아침에 눈을 떠보니 계획했던 시간보다 2시간이 지나 있다면 계획한 목표가 처음부터 밀리게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생기지 않고 나머지 목표를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생각을 해서 공부 시작 시간을 잡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바로 식사 시간과 쉬는 시간을 꼭 포함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다 보면 마치 강철 인간이 된 것처럼 밥 먹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목표로만 하루를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와 같은 이유로 목표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은 꼭 생각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기입니다. 저는 공부할 때 1시간 반 단위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수업과 수업 사이에 나는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에 맞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와 달리 다른 방법으로도 1일 목표를 세울 수 있으니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이제 예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시 반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나 혹시 모를 늦잠을 대비하여 9시까지 아침 및 수업 준비 시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수업 사이에 할 수 있는 공부량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15분간의 쉬는 시간을 매번 가지면서 잠깐 핸드폰을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시작 시간을 무리하게 계획하지 않고 자신의 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계획의 장점을 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하면서 또는 놀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과외나 학원 알바는 시험 기간에 겹치게 되어 공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집니다. 이때 계획에 맞춰서 잘 진행만 한다면 공부와 일을 모두 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공부 시간을 확보하여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목표를 성취하면서 매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마다 목표를 세우는 방법과 이루고 싶은 목표는 다릅니다. 이번 영상도 참고용으로 보시고 자신만의 방법을 만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플랜을 짤 때는 꼭 플래너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A4지에 적거나 작은 노트에 적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쌓여있는 목표와 계획들이 자신에게 부담으로만 느껴진다면 1일 목표보다는 먼 미래까지 생각할 수 있는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보건과학대학 임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